너희가 중국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오만한 말 한마디가 한 나라를 30년간 무릎 꿇렸습니다. 73%의 무역 의존도.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였죠. 미국도 외면했고 유럽도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한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30년간 가꾼 밭을 팔았죠. 손녀를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5살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정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그 소녀가 말이죠. 총 대신 한국어를 들고서요. 믿어지십니까? 그녀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움직였고 중국의 철옹성이 흔들렸죠. 5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제국은 당황했죠. 한 밭에서 시작된 이 혁명,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영국 출신 전문가 알렉산더 콜이 그 모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답은 지금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이 한 나라를 통째로 삼킬 때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입니까? 15억 달러 군사비를 쓰는 그들도 못 막았습니다. 유럽입니까? 그들은 눈을 감았죠. 러시아입니까? 오히려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군사력 세계 6위, GDP 10위권의 그 나라가 14억 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미사일 한 발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콜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죠. 20년간 세계은행, UN, 민간 컨설팅을 거치며 50개국 넘는 나라의 경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런 제가 2023년 가을 카자흐스탄에 발을 디뎠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독립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고속도로. 트럭들이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모두 중국 번호판이었죠.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대가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변 간판도 상점 표지판도 심지어 버스 광고까지 중국어 천지였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트럭들 전부 중국 겁니까? 기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중국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렸습니다. 이건 무역이 아니라 점령 아닙니까?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해 일주일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역 의존도 73%, 수출입 불균형 1대9. 카자흐스탄이 중국에 파는 건 원유와 광물뿐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파는 건 모든 것이었습니다.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건설자재, 심지어 교과서까지.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제 독립이란 단어가 허무하게 들릴 정도의 종속 상태 아닙니까? 하지만 숫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죠. 저는 동쪽 변방으로 향했습니다. 지도에도 잘 찍히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초원은 황량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드문드문 보이는 유르트, 그리고 정막. 마을에 들어서자 풍경이 더 처참해졌습니다. 공장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먼지만 가득했죠. 현지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엔 여기서 500명이 일했습니다. 지금은 텅 비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이드가 마을 상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보시면 압니다. 저는 상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열대엔 중국산 제품이 가득했습니다. 의류, 신발, 생활용품, 식품까지.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현지 제품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품질은 비슷했고 유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죠. 그때 시장 한복판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국 상인이 카자흐 농민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실랑이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죠. 이 가격 아니면 다른 데 가봐. 어차피 살 데 없을 거야. 상인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농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면 제 원가도 안 나옵니다.
상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농사 접어. 간단하잖아. 농민의 눈빛엔 공포와 체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그 가격에 팔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복속이었습니다. 중국 트럭의 엔진 소리가 이 나라의 심장박동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소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중국이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판에 한국어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세로 공부하고 있었죠.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하이게림이에요. 하이게림.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콜입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소녀의 눈이 더 반짝였습니다. 영국이요? 와,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저는 소녀의 노트를 보았습니다. 한글 자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발음 기호와 단어들이 손글씨로 가득했죠. 혼자서 배우고 있나요? 네. 인터넷으로요. 유튜브에 한국어 강의가 많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낡은 도서관에서, 이 느린 인터넷으로, 이 소녀는 스스로 한국어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소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랑 살아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밀밭으로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밀을 키우셨어요. 이 마을에서 제일 좋은 밀이었죠. 사람들이 할머니 밀로 빵을 만들면 맛이 달랐대요. 아이게림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중국 밀이 들어왔어요. 가격이 반값이었죠. 아무도 할머니 밀을 안 사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버티셨어요. 5년, 7년, 9년. 계속 밀을 심으셨죠. 하지만 작년에 포기하셨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우셨어요. 제가 처음 본 할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본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은 건가요? 아이게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선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다른 곳에서 꿈을 찾으라고. 소녀가 노트를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친구 언니가 한국에 갔어요. 2년 전에요.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학교도 다녀요. 가끔 사진을 보내주는데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군요. 네. 언니가 말했어요. 한국은 가난해도 노력하면 기회를 준대요. 실력만 있으면 국적은 상관없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소녀는 희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초원 한복판에서 한 줄기 빛을 말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뭐라고 하시나요? 아이게림이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결정하셨어요. 밭을 팔기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밭을요? 네. 30년 동안 가꾼 그 밭을요. 저를 한국에 보내시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의 땀과 눈물이 스민 땅. 그 땅을 팔아서 손녀를 보낸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밭은 과거고 너는 미래라고. 아이게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땅보다 더 큰 세상을 경작하라고. 저는 그 순간 기록을 멈췄습니다. 20년간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그 밭은 교과서보다 깊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언제 떠나나요? 3개월 후요. 비자가 나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성공하세요. 아이게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할머니 모셔올 거예요. 한국에서요. 저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게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원 끝자락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굵은 손, 그리고 단단한 눈빛. 저는 영어로 말했고 아이게림이 통역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밭을 파실 겁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땅은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저 아이는 살아야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후회요? 30년 농사 지으며 후회한 적 없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땅을 팔았지만 사실은 미래를 산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종종 한 노인의 결정에서 시작된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개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했죠. 카자흐스탄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도로는 질서정연했고 간판은 화려했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자본은 효율이 아니라 정성 위에 서 있습니다. 포럼 첫날,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게림이 서울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죠. 저는 곧바로 연락했습니다. 콜 박사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게림, 한국 생활은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꿈만 같아요.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아이게림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본 소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 5시간씩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잘 계시나요? 아이게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매일 영상통화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국 산업 현장 시찰을 가는데 함께 가지 않겠어요? 아이게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이틀 후, 우리는 경기도의 한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들을 관리하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보며 섬세하게 조정하고 있었죠. 기계는 사람의 손끝에서 태어납니다. 가이드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철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다음은 스마트팜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최첨단 센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온도, 습도, 일조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었죠. 아이게림이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보시면.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밭에 이런 게 있었다면 중국 밀이랑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이게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아이게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게림이 출전한 한국어 발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게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게림입니다. 발음은 아직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제 할머니는 30년 동안 밭을 일구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한국에 보내기 위해 그 밭을 파셨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큰 마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이게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운 걸 고향에 가져갈 겁니다. 할머니의 밭보다 더 큰 세상을 경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날 아이게림은 2등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중견기업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학생, 우리 회사에서 인턴 해볼 생각 없나요? 아이게림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우리 회사는 중앙아시아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거대한 반전의 서막입니다. 그날 밤 아이게림이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저 인턴하기로 했어요. 축하해요.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가 우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겠죠. 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다리의 이름은 신뢰다. 공항의 불빛은 별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기계의 소음 속에서 저는 신뢰의 리듬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언어가 아니라 다리였습니다. 국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게림은 동방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체류를 연장하며 그녀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느 날 아이게림이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내일 회의가 있어요. 제가 발표하는데 와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날 저는 동방산업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게림이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직접 무역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녀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 품질 데이터, 물류 경로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밀은 품질이 우수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비용도 30% 절감됩니다. 아이게림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그런 건 정치 리스크야.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인지 의문이네요. 아이게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언어를 배웠지만 조직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아이게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은 냉정했지만 인간은 뜨거웠다. 그 충돌이 시작됐다. 일주일 후 아이게림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야간 대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무슨 수업인가요? 한국 고대사요. 고구려랑 중앙아시아 관계에 대한 거예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왜 그 수업을요? 궁금했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정말 남이었을까 하고요. 며칠 후 저는 그 수업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교수가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고구려의 영토와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진 후 많은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에 정착했죠.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DNA 분석 결과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서 한반도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아이게림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린 형제였던 거예요? 아이게림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박사님. 네. 저는 지금까지 경제적 이익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 이상이에요. 아이게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일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신뢰는 계약서가 아니라 기억으로 세워진다. 이 여자의 싸움은 지금부터다. 고구려의 화살이 1300년을 넘어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냉정한 경제학보다 강력한 설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그녀가 옳다는 사실이. 불씨가 타오르기 전에 공기는 늘 고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산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이게림이 보낸 파일이었죠. 제목은 카자흐스탄 마이너스 한국 직거래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였습니다. 데이터, 역사, 신뢰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1300년 전 헤어진 형제입니다. 이제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녀의 글은 보고서가 아니라 선언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게림, 이거 정말 혼자 만든 겁니까? 네. 3개월 걸렸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건가요? 네. 내일 팀 회의에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자문역으로요. 정말요? 아이게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닙니다. 다음 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송민규 팀장을 비롯해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죠. 아이게림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밀은 품질이 우수합니다. 단백질 함량 14%, 글루텐 지수 상위 5%입니다. 그녀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으면 물류 비용 30% 절감, 납기 2주 단축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게림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고구려 벽화와 카자흐 전통 문양이 나란히 떴습니다. 우린 단순한 거래처가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송민규 팀장이 제안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리스크는요? 아이게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고향이니까요. 송민규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단,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합니다. 아이게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요? 네. 시범 프로젝트로 진행합시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중립을 버렸습니다. 인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동방산업의 자문역으로 참여하기로 했죠. 3주 후, 첫 미팅이 잡혔습니다. 한국 제과기업 선베이커리였습니다. 그들은 고급 빵을 만드는 회사였죠. 선베이커리 구매팀장이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공수한 밀이었습니다. 팀장이 밀가루를 만져봤습니다. 반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빵을 구웠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빵이 나왔습니다. 팀장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아이게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식감이 다릅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요. 중국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은요? 중국산보다 10% 저렴합니다. 품질은 이 정도고 가격은 더 싸고. 팀장이 웃었습니다. 계약합시다. 그 순간 아이게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신뢰가 돈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첫 거래 물량은 100톤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날 한 줄기 바람이 초원을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게림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게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계약했어요. 한국 회사랑요. 화면 속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정말이냐? 네. 할머니 고향 밀이 한국으로 가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그래. 화면 너머로 다른 가족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울고 웃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빠릅니다. 아이게림이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박사님, 할머니께 인사드리세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정말 훌륭합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려온 말이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게림이 길을 만들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이게림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범벅이었지만 웃음은 찬란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초원 위에서 새가 날았다. 이름은 한국이었다. 그녀의 미소가 국가의 GDP보다 빛났습니다. 그 노인의 주름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장이었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회사는 거대한 제국의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계약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아이게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카자흐스탄 농가들이 거래를 중단한대요.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게림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 국영기업 중화자원이 움직였어요. 화면에 이메일들이 떠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보낸 사과 메일들이었죠. 가격을 20% 내렸대요. 중화자원이요. 아이게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농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협박했대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은 칼보다 조용히 살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압박도 시작됐어요. 송민규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아이게림 씨, 선베이커리가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중화자원이 선베이커리의 다른 원자재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했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경제전쟁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나는 자본이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흘 후,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기술 이전 약속 미이행 혐의래요. 아이게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송민규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정치 공작입니다. 중국이 카자흐 정부를 압박한 거죠. 저는 이게 정치적 공작임을 감지했습니다. 권력은 늘 진실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신뢰의 밭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래하던 농가 15곳 중 13곳이 이탈했습니다. 선베이커리를 포함해 3개 기업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왕 사장입니다. 중화자원 동부가 총괄이죠.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게림이 경계하며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인수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왕 사장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웃음이었죠. 당신 회사를 우리가 사겠습니다. 좋은 가격으로요. 거절합니다. 아이게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 회사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 사장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농가도 없고 고객도 없고 정부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아이게림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신뢰로 싸우는 회사예요. 왕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신뢰? 신뢰로 밥 먹고 삽니까? 그가 일어섰습니다. 3일 들이죠. 그때까지 생각해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게림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게림이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게림이 울먹였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화면 속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게림아. 네.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야.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야.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할머니는 30년을 버텼다. 너는 이제 6개월밖에 안 했잖니. 아이게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그게 우리 가문의 방식이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이게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신뢰는 팔 수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이 한 인간의 생존이 아니라 한 국가의 실험임을.
그날 밤 초원보다 더 넓은 어둠이 서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씨를. 사흘이 지났습니다. 왕 사장의 최후 통첩 기한이었죠. 하지만 아이게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죠. 뭘 쓰고 있습니까? 아이게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이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제국 동맹 마이너스 고구려에서 시작된 1300년의 약속.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시장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실 겁니까? 한국 기업들을 다시 설득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요. 아이게림이 눈을 빛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역사로. 이익이 아니라 신뢰로. 저는 전율했습니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전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5개 한국 기업 대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30분이면 됩니다. 일주일 후 회의실이 마련됐습니다. 5개 기업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이게림이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우린 단순한 거래처가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대표들의 표이 굳었습니다. 아이게림이 말을 이었습니다. 1300년 전 고구려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떠났죠.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구려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화살표였습니다. 그들은 초원에 정착했습니다. 제 조상들이에요. 아이게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가 증명합니다. 우린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예요. 다음 슬라이드. 고구려 벽화와 카자흐 전사의 복식이 나란히 떴습니다. 무늬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30년간 밭을 일궜습니다. 아이게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밀 때문에 무너졌죠. 그 밭을 팔아서 저를 한국에 보내셨어요. 한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신뢰가 뭔지를요. 아이게림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가격으로 협박으로요. 그녀가 대표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릅니다. 우린 1300년 전 헤어진 형제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로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초원과 한반도가 하나로 연결된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죠. 단 하나의 단어가 1300년의 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식품회사 대표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아이게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증한다면 우리도 뛰겠습니다. 다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대표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마치 전쟁이 끝난 직후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함성이었습니다. 신뢰의 혁명은 조용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나는 경제학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작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제부 장관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카자흐 경제협력 포럼을 제안합니다. 양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초원의 먼지가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게림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해낸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PPT 대신 기적을 띄웠습니다. 숫자보다 오래가는 것은 기억이었습니다. 1300년 전 화살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엔 종이의 신뢰로. 3개월 후 서울 코엑스 한-카자흐 경제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양국 정상이 참석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대 위에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카자흐스탄의 자원, 그리고 인력 교류까지.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적은 드라마가 아니라 협약서에 잉크로 쓰였습니다. 아이게림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특별 연사로 초청받은 겁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할머니는 밭을 팔아 저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아이게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밭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청중이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초원을 건넜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국가의 언어가 되는 순간을. 뒷자리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왕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패배는 언제나 조용히 걸어나갑니다. 제국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아이게림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1년 만의 귀향이었죠. 마을 입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밭 위에 최신식 온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원한 스마트팜이었죠. 입구 표지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킬 할머니 기념 온실 마이너스 꿈은 국경을 넘는다. 아이게림이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밭보다 큰 세상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첨단 센서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카자흐 청년들이 일하고 있었죠. 이제 우린 중국 밀이랑 싸울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밭은 사라진 게 아니라 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언덕에 묘가 있었습니다. 아이게림의 할머니였습니다. 포럼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이게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원의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자원은 고갈된다. 하지만 신뢰는 세대를 넘어 자란다.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땅은 과거, 너는 미래다. 하늘에서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한국 방송사의 촬영 드론이었죠. 화면에 초원과 서울이 한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두 땅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게림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다시 하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숫자로 세상을 설명하던 남자였습니다. GDP,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하지만 한 소녀가 한 밭이 나에게 인간의 경제를 가르쳤습니다. 경제는 성장으로 측정되지만 문명은 신뢰로 측정됩니다. 그녀는 카자흐스탄을 구한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정의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한 밭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언어가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신뢰가 자원을 이긴 인류 최초의 순간을. 초원의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두 형제의 심장박동을.